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십수년간 지적을 해왔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단어 한마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말 때문에 너무도 그 인식을 바꾸기 힘들었고, 사실 그 이면에는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하고 그런 용어를 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약속해 보셨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의사 김정민입니다. 저희 의병 치약 4개 단체는 그동안 청구 간소화라는 말로 포장되어 왔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여 년간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개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산하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곳에서 강제적 법안 없이도 구현될 수 있는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보위원회 측과 또 보험업계, 금융위도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모두 무시한 채 보험사의 편익만을 추구한 입법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보험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입법 추진 과정을 규탄하고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는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전 회의에서 교통관계로 나오지 못하시는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의사님도 저희와 뜻을 동참하기로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의병 치약 4개 단체의 기자회견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유효기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6월 15일에 심의 예정이다. 상기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한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에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학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한 채 보험업계의 힘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묵인하는 행태를 국민과 의료계가 똑똑히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보건의학회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보건의학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차회의 통과 시 전선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위안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 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노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셋.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학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이 전송 거부 운동 등의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핀테크 업체라든가를 통해서도 지금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이 보험업계들에서의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대를 갖다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정지하고 갖다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애당초 하지 않을 거니까는 저기서 이 보험업계가 이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의료계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의료계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 대한 보이콧 플러스 강제 전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송 거부 운동에 대한 그 홍보를 해서 보강 거부 운동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2년 내에 전체 실손보험의 80에서 90%가 빅테크나 전자책사 업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브리핑을 했고 자료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즉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보험사로 보낼 수 있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런 루트를 마련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고 실제로 회의록에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 본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고 저희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니까 일단 법원부터 통과시키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중요한 법안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했다고 돼 있고 국정까지 1호로 돼 있는데 문제점은 충분히 되짚어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가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경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했던 것은 심사와 직접을 다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서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논의를 했던 6개월 내에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핀테크 얘기를 하셨는데 핀테크는 전송하는 쪽에서도 암호화된 모듈, 받는 쪽에서도 암호화된 모듈. 그래서 이게 누출이 되더라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고 직접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남는 거는 전송 자료가 지나갔다는 로그 기록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구 간사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플랫폼 사업도 같은 형태로
로고기록만 남지 실제로 전송된 기간, 중개 기간에 자료가 집적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핀테크 업체는 이 배송업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까? 이 정보를 갖다 배송만 해주지 이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들이 보관을 하거나 이걸 갖다 어떻게 자기들이 연락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진 파일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자기 휴대폰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진료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기능은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이라든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전자표 형태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바로 보험회사에 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현재 이 보험업법에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건강 데이터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거죠. 앞서 조근현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약사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생활 약품 현장에서도 약물 주제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그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약사회도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요즘 광고를 보니까 아이폰 선전에 그 건강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많은 보험사나 또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라는 회사들이 향후에 그게 재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보험사도 지금 데이터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보험법 개정은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3만 원 미만의 낙전 수입을 다시 환자한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값으로 정말 싼 값으로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보험사에 고스란히 보내는 거라고 인지가 됐더라면 아마 이 법 개정을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을 했을까 하는 반문이 들고 정말 네이밍을 잘했다. 저희 반대편 입장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병원별로 영양제를 예를 들면 똑같은 영양제인데 코드가 다 다릅니다. 뭐 A-라고 하는 데도 있고 C-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업계가 원하는 건 전송이 세팅이 되면 제발 같은 제품이나 같은 행위는 보험코드 통일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코드가 통일화가 되면 데이터가 나오고 통제에 들어가요. 지급을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비급여 영양제, 감상성 고주파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지급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눈에 보이게 객관성 있게 나오기 시작해서인데 비급여 종목이 하는데 그게 코드가 통일화가 되면 전 의료기관에서 어느 걸 많이 쓰는지 바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죠. 사실 그게 목적입니다. 저희 의료비가 얘기하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 두 번째는 낙전 수입 얼마 되는 돈 주고 보험 갱신할 때 가입 거절. 그 다음에 더 신세대, 지금 4세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세대, 6세대는 훨씬 더 교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보험 약관을 보시면 비급여 300만 원 이상 쓰면 300% 획득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 쓰는 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300% 획득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기전이 예전에 1, 2세대 때 너무 많이 풀어주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이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절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는 재작년부터 사실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3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제출, 10만 원 미만은 진단서와 영수증 제출, 10만 원 이상은 간단 진료 내역서와 진단서와 영수증 제출만으로 보험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치고 들어오죠.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이런 법을 계속 로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거를 전자적 전송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배달한다고 치면 그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택배 전문회사가 배송을 하는 거지 그 물품이 의료용품이라고 복지부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의 누출이나 오류가 생겼을 때 카카오 사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이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험개발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니고 심평원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근데 심평원을 고집했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심평원에 전형선이 있는 줄 알아요. 심평원과 그 의료기관 사이에 1990년대 초반에 잠깐 전형선이 있었고요. 지금은 100%다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축 비용 얘기를 하는데 자보센터라고 자동차 보험 영역을 심평원에 갖고 갈 때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몇천억 대로. 그러니까 논리면에서도 떨어지는데 심평원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 심사 목적이라는 게 너무 여실히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지금 본인 저희 반대편에서 주장했던 보험개발원은 더 여실하죠. 보험 요율을 따지는 기관이 어떻게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보험상품 개발에 쓴다고 오픈을 시키면 덜 미룰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1, 2년 내에 보험료 부담 맞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힘들었던 게 이 법안 논의가 다시 저희 1년 전부터 시작될 때 드디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드디어 물꼬가 트인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좋은 법인데 의료계가 반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그 프레임을 저희가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손보험 청구 간사가 아니라 소액 데이터 전송법이에요. 그냥 싼 돈 받고 내 건강 데이터 전송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인지를 저희가 바꾸지 못한 것도 저희 불찰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약사배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 관련 법안이나 데이터 관련 정책에 있어서 주체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예전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되는 여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들이 모든 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환자 본인의 개인 정보 그리고 지식 환자 개인 정보에서부터 비롯되는 또 보건의료의 데이터에 관한 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건의료기관의 그 주권에 대한 무시를 배경으로 한 채로 일방적인 국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의 이런 그 주권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법안과 정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의병치하고 내개단체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저희 보건업계랑 논의를 6개월 넘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신실하게 저희 의료계 의학단체와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게 됐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공개한 뒤에 법안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지정한다는 명목으로 법안 통과를 급속히 추진하지 말고 선제 조건부터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편의보다 보험사 이익이 우선시되는 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